자, 그러면 오늘 DSP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웠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딥러닝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야, 이게.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에러라는 개념, 처음으로 에러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어떻게, 이게 예측치하고 치에서 빼기, 이게 실제값. 이렇게 뺀 걸 예측치에서 실제값 이걸 에러라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요 뒤에 뭐 사실 뭐 실제값에서 예측치를 빼도 뭐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뒤에 나가는 게 기준이 되는 거. 기준값을 뒤에 빼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오차 뭐 에러라고 이제 뭐 오차라고 합시다. 에러 에러라고 그런 거고. 이 오차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루는 걸 이걸 이제 하나만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러 개를 모아야 되잖아. 모아야 되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가중치를 줘야 되는데 주로 이제 오차를 해보니까 더하기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고 뭐 절대값을 하든지 제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코스트 펑션이라고 해요. 코스트 펑션이라고 이걸 J라고 이제 주로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J 예, 뭐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을 때 JAB라고 하고 이 코스트 펑션.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이라는 걸 뭐 이 두 가지를 합시다. A, B 두 가지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걸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게 이 MAE라는 게 있어. absolute하게. 그래서 JAB가 있으면은 이게 뭐 개수가 뭐 n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고 뭐 i가 1부터 n까지 해서 이게 이제 이 오차를 여기서 보면은 오차를 yi 해서에다가 yi 요거를 뭘 해주면 yi의 해서에다가 빼기 yi 이게 에라 시그널이고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걸 절대값을 yi 해 빼기 yi 요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미분이 어려워 이게 미분이 어렵다고. 뭐 한두 개까지는 뭐 내가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이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게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각각을 다 나눠야 된다고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뭐 나눠야 되고 뭐 이렇게 나눠야 되고 이 구간들을 다 나눠 가지고 이게 뭐 0보다 크냐 작으냐 뭐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렇게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그냥 MSE라는 거 이게 JAB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n분의 1, 그 n분의 1의 이게 n개로 나누기 때문에 평균의 개념이 들어가거든. n분의 1로 전체를 n분의 1로 그래서 이걸 민이라고 해. 이 m은 민이야 민. 이걸 absolute error고 이런 squared error 이렇게 되는데 임이고 그래서 i가 1부터 n까지 yi 해서다가 제곱을 해주는 거죠. 예. 제곱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 MSE를 하는 거는 MSE나 아니면 LSE라고 하거든. LSE, 리스트 스퀘어 에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미 그게 뉴턴 시대부터 이미 나온 거야. 이게 미분이 나오면서부터 이미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 MSE로. 이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분이 쉽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로 많이 쓰지. 그래서 많이 쓴다. 실제로 대부분은 MSE를 써. 네. 그래서 제가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 에러를 이제 빼기 위해서 요게 에러지 이게 에러지 에러 오차 에러 요것도 오차지 에러를 제곱을 해서 하느냐 더하기를 하느냐 아니면 절대값을 해서 더하느냐 요 차이야. 실제로 요게 MSA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적어놓은 걸 우리가 뭐냐면 요걸 코스트 펑션이라고 해요. 코스트 펑션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알아놔야 돼. 오차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코스트 펑션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코스트 펑션. AB에.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그 똑같은 요 예측을 하는데 어디 갔어? 이 하는데 이게 A하고 B하고 둘이가 뭐 올림픽에서 뭐 이 메달 수를 뭐 이게 중국하고 뭐 일본하고 한국의 메달 수를 예측하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하냐 하는 걸 그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수학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그다음 대학에 배운 것들은 어떤 수식이 있으면은 이게 더 정확한 답을 구한다. 요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수식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AI가 좀 어렵게 생각되는 게 AI가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가 이 수식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 따라 수식이 달라져. 그 수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 수식이 AI라는 게 이게 관점 1의 관점에서 2의 관점, 3의 관점에서 볼 때마다 이게 수식이 달라진다니까. 이게 수식 1 이렇게 나오고 2의 관점에서 보면 수식 2가 나오고 이게 3의 관점에서 수식 3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더 이제 적합하냐? 무엇이 적합하냐? 그냥 이 문제가 된다고. 어? 문제가 추가가 돼.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뿐만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수식이 관점에 따라 수식이 다르게 표현이 된다니까. 그게 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더 맞는 거냐라는 그 관점이 들어가게 된다니까. 이게 좀 약간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어려워져.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알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나 이런 거랑 연관이 돼. 경제학.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은 어떤 관점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요런 문제를 푼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수식 1이 주어졌으면 그 수식 1에 대한 답을 구한 거라고. 근데 이거를 관점을 다르게 하면은 수식 2가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또 관점을 다르게 하면 수식 3에 대한 식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고른 거인데 그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굉장히 이제 제한되는 걸 좀 확장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오차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이라는 거, 요걸 이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요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게 YI였잖아. 이게 YI의 해시거든. YI의 햇. 이 예측을 하는 걸 요거 해시라고 그래. 햇, 햇. 이 주로 예측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YI, I 번째 Y 결과를 말하는 거고, 이건 YI 햇은 결과 I 번째 Y 결과에 대한 예측치를 말하는 거예요. Y ha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이제 선형으로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YI의 hat이라는 게 이게 선형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까 AXI 플러스 B X는 이제 이게 인풋을 말하는 거고 인풋에다가 이제 이 기울기랑 이제 Y 절편 1차 함수니까 뭐 이게 기울기와 Y 절편이 두 개밖에 없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y는 ax 플러스 b를 하면은 이 a랑 b랑 요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이게 주어진 상태야. 주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x가 이제 x 값이 결정이 되면 이제 아웃풋 y를 이제 이 x가 인풋이 결정이 되면 아웃풋을 아웃풋을 계산하는 거였다고.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야. 고등학교 때까지. 의 어떤 1차 함수에 대한 함수이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형획이라는 건 수많은 xi, yi들이 주어진 거라고. i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i가 뭐 1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 있다고 합시다. 이 수많은 이게 인풋하고 아웃풋 관계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우리 AB를 결정하는 거예요. AB를. 그래서 yi의 햇을 우리가 AXI 플러스 B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요거를 결정하는 거라고 이제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이게 주어진 건 요게 주어진 거야. 요게 주어진 거라고.
이게 뭐 물론 yi 햇을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해서 이게 a와 b를 결정한다. 왜 a와 b를 결정한다고? 내가 이제 이게 다른 인풋이 들어왔을 때 왜 a와 b를 결정해야 되는가? 는 이거는 다른 인풋이 다른 xi 그러니까 원래 내가 테스트로 하던 이 n개 말고 n개 이외에 xi가 주어졌을 때 아웃풋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근데 예측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선형으로 예측하겠다는 거야. 선형으로. 음, 선형으로. 근데 이걸 예측하는 데는 사실 선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A 값, B 값을 뭐 이걸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에러를 줄이는데 그리고 코스트 펑션을 최소한 J의 A, B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한다. 이게 지금 핵심이야.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한다. JAB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인다. 잘 보면 이걸 이제 대입을 해본다고 데이터를 이제 대입을 한다고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데이터 값이 여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거거든. 이게 공부한 시간이 2시간일 때는 81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4시간일 때는 93점 이렇게 되고 보면서 해야 되고 이게 그 다음에 6시간일 때는 91점, 그다음에 8시간일 때는 요게 97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yi 햇이 그러니까 axi 이게 yi의 그러니까 yi의 햇 빼기 yi의 이게 제곱의 절대값 이 썸이 되냐 이게 4개 있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는 4분의 1에다가 처음에 계산하면은 이 yi 햇이 이게 axi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넣어 본다고 그러면 2시간이니까 어떻게 돼? 2시간이니까 이게 2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81 제곱 더하기 이 전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4시간이니까 4a 플러스 b 마이너스 93 제곱 더하기 6시간이니까 6a 플러스 b 마이너스 91 제곱 플러스 어떻게 8시간이니까 8a 플러스 b 마이너스 97 제곱 요거를 이게 JAB거든. JAB 이렇게 돼 있으니까 JAB니까 요거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AB 값을 결정하는 거야. AB 값. 그 식을 여기 이게 주어진다고. 이게 지금 풀어난 게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 하면은 이게 지금 이 대입을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2시간일 때 81점, 그다음에 4시간일 때 93점, 이 값들을 그다음에 6시간일 때 91점, 그다음에 8시간일 때 97점 요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이게 대입을 해도 대입을 해서 이제 이걸 코스트 펑션을 이걸 계산한 거야. 계산하면 요렇게 나온다고. 그럼 요렇게 될때 우리가 여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뭐 이게 이차 함수 이 사실 이차 함수 x에 대한 이차 함수잖아. x를 보면 이차 함수고 여기는 우리는 이제 a와 b의 이 코스 펑션 a와 b의 이 a와 b a가 b가 이제 이게 막 여러 개 있지만은 결국 이거는 a와 a에 대한 이차 함수 b에 대한 이차 함수 응?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a와 b의 이차 함수지. 응? B의 이차함수가 되는 게 A에 대해서도 이차함수고 B에 대해서도 이차함수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A, B이기 때문에 X가 아니라 X는 어떤 값이니까 대입을 한 거고 A에 대한 이차함수고 B에 대한 이차함수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될 때 이차함수가 뭐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뭐 미분해서 제로가 될 때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보통 이게 하나 이차함수일 때 뭐 구하는 거 쉽잖아 이게 이차함수일 때 이게 음? Y는 예를 들어 3x-4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은 이 언제 최소값이 되는 거야? x가 뭐일 때? x가 3분의 4일 때거든. 3분의 4일 때 0이 되잖아. y는 제로가 되는 거죠. 이 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요거일 때 이게 되는 거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썸에다가 뭐 예를 들어 a x 뭐 a에 뭐 2x 예를 들어 2x 뭐 봅시다. 앞에 것만 두 개만 내가 적어볼게. 2a
플러스 b 마이너스 81의 제곱 플러스 이게 4a 플러스 b 마이너스 93의 제곱 뭐 이게 계속 가. 이거 뭐 4분의 1인데 4분의 1 이런 거는 뭐 사실 미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될 때 이제 미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는 문제인데 물론 이걸 다 풀어가지고 이걸 다 풀어서 할 수 있잖아. 풀어서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걸 보면은 뭐 4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81의 제곱에다가 뭐 그다음에 이게 뭐 2ab 해서 4ab 하고 플러스 뭐야 너무 또 복잡해지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쭉 이게 뭐 되겠지. 풀어서 다 하면 이것도 이거 풀어 쓰고 뭐 그렇게 해서 풀어도 괜찮아. 근데 이거에 지금 4개짜리니까 이렇게 풀어서 한다 하지만 실적으로 하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다 어떻게 다 풀어? 이게 뭐냐? 텀이 10개가 있었다. 이게 지금 식이 지금 4개짜리니까 여기 테이블에서 4개짜리니까 이게 지금 좀 풀어서 뭐 할 수는 있어. 뭐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근데 이걸 뭐 10개가 지금 데이터가 이게 10개가 나왔다. 이게 하나, 둘, 셋, 4개 나왔는데 이게 10개가 나왔다. 100개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그걸 다 풀 거야? 푸는 거 자체가 이게 적는 거 자체가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엑기스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y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3x-4의 제곱 여기서 우리가 이게 x가 3분의 4일 때 이게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이게 응? 이때 최소값이다. 이거 알고 있어. 이거 왜 이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어떻게 아는 거야 이걸? 물론 제곱식을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dy dx를 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거든. 이건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2에 3x-4에다 곱하기 3 이게 제로 되니까 사실 이건 2 이런 건 상관없지 3 이거는 결국 x는 여기서 3분의 4가 된다고. 3분의 4일 때 최소값이 된다고.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다시 봅시다. 예를 들어서 3x-4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5가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는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이건 미분해서 하면 된다고. 그러면 dy dx를 해주면 요거는 2에 3x-4에 곱하기 2가 아니 3이 되는 거고 곱하기 안에 것도 미분해 주니까 3x를 많이 니까 3 이렇게 되고 그럼 플러스 2x 이 뒤에 2 내려오면서 2x 플러스 5에 곱하기 2 이렇게 된다고. 요거가 제로가 되는 요 x 값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하나의 변수면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게 두 개의 변수니까 어떻게 돼? 이게 J, A, B, A, B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결국 라운드 J 우리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이게 편미분이라는 건데 편미분 얘기를 안 했나? 이게 J 이렇게 먼저 일단 식을 하나를 세우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라운드 J, A, B에다가 라운드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식을 해서 이걸 구한다고. 이게 뭐냐면은 라운드라는 거 아닌 것보다 내가 지금 전자수학하고 지금 헷갈리네. 이 라운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y라는 게 어떤 펑션이 이게 뭐 x에 대한 함수 fx가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표시하잖아. 이게 요거는 이게 f-x 이렇게 되지. f-x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요거를 제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y가 f의 x하고 z에 대한 수식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x도 변하고 z도 변하는 거예요. 인풋이 두 개니까 인풋이 두 개라고. 인풋이 하나, 인풋이 한 개일 때는 d 이렇게 적어. 근데 인풋이 두 개다. 두 개면은 둘 다 변할 수 있거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하면은 이걸 라운드 y를 라운드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한다고요. 이렇게 적어. 이거는 x에 대해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러면 이때는 z는 어떻게 해요? z는 컨스탄트로 보고 z는 컨스탄트로 간주한다. 간주하고 미분하는 거예요. 그냥. 미분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y에다가 라운드 z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x는 이때 x는 그러니까 이 미분하는 것만 그대로 변수로 둔다고. 미분하는 것만 변수로 두고 x는 이게 컨스탄트로 보고 z만 변수야.
변수로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 x는 이게 변수가 되는 거지. x에 대해서만 이제 변수로 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컨스탄트니까 미분하면 제로가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편미분이라고 그러거든요. 편미분 이런 걸. 파셜, 파셜 미분이 데리버티브. 파셜 데리버티브. 파셜 데리버티브 뭐 무슨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알고 나면 너무 쉬워 이거. 이게 x에 대해서 그냥 미분하라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y가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의 z 제곱 이렇게 돼 있다.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요거를 미분한다 합시다. 그러면 라운드 y를 라운드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요거만 미분하는 거 어떻게 이 a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bz는 어떻게 되냐? 이건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고. 그다음에 제로 더하기 제로, c도 제로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여기는 라운드 y를 라운드 z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럼 이건 x는 제로니까 ax는 컨스턴트니까 미분하면 제로가 되지. 그럼 더하기 이게 2bz 이렇게 되고 0 이렇게 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미분을 하는데 이게 라운드 j의 코스트 펑션을 코스트 펑션이 J의 A, B가 주어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J, A, B가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하고 있으니까 J, A, B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라운드 이 코스트 펑션 MSE가 코스트 펑션이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라운드 J를 라운드 A에 대해서 미분하고 뭐 A, B, A, B는 안 적어줘도 돼. 요걸 0으로 두고 일단 그다음에 라운드 J의 A, B를 라운드 B에 대해서 이용해서 요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식을 연합해서 해서 A와 B를 구하면 이게 최소값이야. 최소값일 때 우리가 구하는 이렇게 된다. 우리가 연합해서 0으로 두고. 그래서 보면은 이거 실제로 이걸 미분해서 보면은 이게 A하고 B, A, B, 이게 A, B, A, B,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3차원으로 그림 그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 아웃풋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X축을 A라고 두고 Y축을 뭐 B라고 두고 이제 Z축에 이제 JAB가 들어가는 거예요. JAB. 이게 Z축이 될 텐데 Z가 Z가 이게 J의 A, B 코스트 펑션이 되는 거죠. A하고 B 축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건데 좀 그림이 좀 명확하진 않아. 이게 사실 그림 자체가 이게 좀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뭐 파이썬으로 그렸는데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3차원으로 그리는데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주로 우리가 이제 2차원으로 이제 매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등고선이 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등고선. 그래서 이게 보면 x축 a고 y축이 b라고 할 때 요게 이제 그 같은 값을 지니고 있는 요 값들을 이제 쭉 이렇게 이게 이 코스트 펑션이 잘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0 8.3333 이게 보면 제일 안에 거 8.33 399 이게 되고 8.49 뭐 이렇게 되잖아. 그다음 8.59 뭐 이렇게 쭉 연결돼. 요게 요 선에서는 이게 8.39 된다는 거야. 그 코스 펑션이 미니멈 한 개, 그 에라가 미니멈 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 MSE가 미니멈 한 개, 그 작은 게 좋으니까 그리고 요게 점점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요 지점이 되겠네. 요 지점이 결국 이게 이제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거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돼 있네. 요렇게 이게 지금 중앙선이 돼 있네. 요점 그러니까 A는 2.3이고 B는 뭐가 되겠 79네. 79. B는 79이고 B는 79이고 A는 2.32 이렇게 되는 그 값일 때 이게 이제 이 전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그 값이라는 거야 이게. 음?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평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 미분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배울 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할 때는
y는 fx 해서 f-x 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표미분한 건 여러 변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y 아까는 z라고 이 y는 뭐 했는데 여기서는 뭐 강의 자료에는 내가 z라고 했네. z는 fx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모든 변수를 미분해하는 게 아니라 미분하려면은 그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요게 더 중요해요. 요게 그 외에는 모두 상수로 취급한다. 요게 편미분이에요. 이게 잘 보면은 fx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fx가 예를 들어서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x 제곱 더하기 x yx 더하기 a가 상수라고 하면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 부분은 어떻게 돼? 이거는 2x가 되겠지. 2x. 그럼 요 부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는 상수니까 y만 나온다. 그다음에 이거 상수니까 어차피 제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전체를 어떻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y 이건 상수고 이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x만 남고 이건 제로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이렇게 나타나는 대단한 거 없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y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걸 x에 대해서 이걸 미분하면은 2x가 되는 거고 요거만 되니까. 그럼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 이렇게 하면 돼요. x는 제로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편미분이라고 그래. 편미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 건 아마 그 전자기하학에서 이걸 배웠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전자기하학 할 때 이렇게 나와 이거. 뭐 이게 여러 변수일 때도 이게 미분이 좀 되는데 거의 뭐 별로 아무것도 없고 뭐 무슨 대단한 거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미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동시에 움직이면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는 고정시키고 다른 변수들은 고정시키고 그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이제 그 아웃풋을 구하겠다라는 게 그게 편미분이라고. 편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A, B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A, B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A, B. 그래서 A에 대해서 미분하고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 A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래서 A에 대해서 미분한 걸 제로로 둔다고. 이렇게 이 제로로 두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해. 요게 이 제로로 둔다고. 제로로 두고 요거를 이제 이걸 이제 이 구하는 거지. 이 A, B의 값을 이제 구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요 JAB를 이제 A에 대해서 미분하고 요는 B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제 제로로 뒀을 때 이게 표미분해서 이제 제로로 두는 거고. 그래서 만약 이거 봅시다. 또 이게 또 너무 복잡하니까 요 간단한 것도 한번 봅시다. 만약에 JAB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합시다. 뭐 우리 거보다 훨씬 간단한 거지. AB가 3A의 제곱이고 3B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B, 그다음 7AB, 마이너스 7B, 그다음 10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최소값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데 일단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A에서 미분한 걸 이제 0으로 둔 거. 0으로 둔 거. A 미분한 걸. 그러면 A에 대해서 일단 미분해 보자고.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미분하면 6A가 되겠지. 그럼 3B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건 제로가 돼. 제로. 이건 제로가 돼. 제로. 그다음에 AB 요걸 미분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7A를 미분하면 7이 되는 거고 7B를 미분하면 제로 되고 1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6A 여기서 이제 우리가 JAB를 이제 라운드 A로 편미분했을 때는 이게 6A 마이너스 B 플러스 7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제로로 둔다는 거야. 이걸 제로로 둔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봅시다. 그다음에 요 밑에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미분할 때 B에 대해서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건 제로가 되지. 요거 미분하면 6B가 되는 거지. 6B.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요거 미분하면 제로가 되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7이 되고. 요거 미분하면 제로 돼.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씩 이거 제로 된 거. 요렇게 해서 두 개씩을 구해 보면은 이 두 개를 구해 보면 뭐 이거 구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잖아. 6a-b에다가 이거 해주니까 뭐 이걸 뭐 1번 이게 1번식이고 이게 1번식이고 2번식이면 1번에다가 뭐 예를 들어 6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해봅시다. 그러면 1번에다 6을 곱하면은 66 36a 마이너스 6b 플러스 67 42는 제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 2번을 적으면 그대로 적으면은 이거 a 우리가 하니까 a 마이너스 a로 적으자 플러스 6b 자리를 바꾼 거야. 이게 마이너스 7은 제로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35a 플러스 이건 제로고 그 다음에 플러스 35는 제로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다가 요게 뭐 대충 대입을 하면은 b도 1이 나오네. 그래서 요게
여기 B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이게 라운드만 했는데 다른 거 뭐 고정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느냐라고 그림을 그리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3차원으로 그리면은 A, B 값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참 보기가 좀 잘 안 보이지. 3차원으로 보면은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구부정하게 뭐 이렇게 평면을 그린 것 같이 보이니까 멋있게는 보이는데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는 멋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클리어한 걸 좋아해요. 클리어. 엔지니어들은 클리어한 걸 좋아한다고. 이게 멋있는 거. 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걸 더 좋아하지. 등고선으로 A, B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보면 어떻게 이게 등고선인데 점점 여기 보면은 이게 5.0이고 이게 15, 15고 뭐 10이고 이렇게 점점 밖으로 나갈수록 커지잖아. 이 값이. 뭐 작은 게 더 좋거든. 여기 보니까 직관적으로 볼 때 요 점이 이제 되겠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일 때 요때 요 지점이 되겠네. 우리 정확한 거는 이게 계산해야 되지.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본다고 이거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니까 딱 그 대칭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 A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라는 거 이거 알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거 잘 알기는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하니까 우리가 앞에 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야. 요거 JAB가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 요게 주어졌다고 JAB. 이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다.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차피 미분할 테니까 4분의 1 이거는 물론 에버리지 하는 개념으로 뭐 MSA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 미분하고 전혀 상관이 어차피 제로를 둘 거거든. 미분할 때 제로 둘 거니까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건 뭐 사실 제외시켜도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JAB를 이제 라운드 A로 미분하는 걸 이제 0으로 뒀을 때 0으로 뒀을 때 그럼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 앞에 거면 4분의 1 빼고 일단 4분의 1은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똑같이 되니까. 그리고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2A 제곱 2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81 요걸 A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요게 2가 이제 앞으로 빠져나오지. 2에다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81 이렇게 되는데 여기 또 A가 있으니까 요걸 또 미분해서 적어줘야 돼.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그 다음에 것도 보자고. 그 다음에 거. 그 다음에 또 계산하면은 여기다 더하기 그 2에다가 요게 내려오니까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4A 플러스 B 마이너스 93에 그 다음에 곱하기 4가 되겠지. 곱하기 4. 요걸 미분해서 그런 거야. 뭐, 아니 그 미분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모든 텀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 텀이 다 들어있다고. 요 텀. 이 제곱을 미분했기 때문에 제곱 텀.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이게 제로로 두기 때문에 이게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걸 다 뺀다고 그냥.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빼고 뭐만 여기 적었냐면 요 부분, 요 부분, 이 앞에 요 붙은 2, 4 요렇게 적으면은 요게 이제 요렇게 적을 수 있어. 요렇게 적을 수 있다. 요렇게 적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무슨 말이냐면은 뭐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그냥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적어놓으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잘 봅시다. 이게 JAB가 AB를 이게 주어졌는데 이게 4분의 1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11의 제곱 4A 플러스 B 마이너스 93 제곱 그 다음에 6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91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7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를 실질적으로 A, B에 대해서 라운드 A에 대해서 제로다. 이걸 하려면은 원래는 4분의 1도 있어야 돼. 4분의 1 곱하기에다가 요 미분하면은 요 부분을 미분하면은 이게 2에다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81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또 이 안에 거 A를 미분하니까 요 안에 거 요게 2가 이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것도 미분하면 2에다가 이게 4A 플러스 B 마이너스 93에다가 곱하기 이제 4가 되겠고 4. 요 안에 거 미분해 줘야 되니까. 이거 아니 2 나오는 거 이건 다 알지? 이거는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이거. 그럼 이거 또 미분하면은 2에 6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91에 곱하기 이제 6이 되는 거고 플러스 2에 이게 8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97에 곱하기 이제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제로가 돼야 되잖아. 이걸 0으로 둔다고. 0으로 두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는 다 똑같아. 제로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4분의 1은 굳이 이게 뭐 이퀄 제로 하는 거에 이게 4분의 1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다 뺀 거야 이거. 그럼 이도 이거 다 똑같다고. 이거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것만 적은 거야. 요걸 적은 거야.
이게 2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81 더하기 4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93 그 다음 더하기 6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91 더하기 8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97 요게 제로가 되는 건 똑같다고. 이걸 적은 거야 이게. 이걸 적은 거라고. 요게. 요거를 이제 또 정리를 해서 보면은 AB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게 4A 제곱, 이건 16A 제곱, 16A고 이거는 64, 88이 64니까 이렇게 이게 4A, 16A, 36A, A끼리 다 모은 거지. 그러니까 64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B끼리 모으면은 2B, 그다음에 4B, 6B, 그다음 8B 이렇게 모은 거 B가. 그다음에 요쪽 다 넘겨주면 2 곱하기 81, 그다음에 4 곱하기 93, 4 곱하기 93, 그다음에 6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이쪽 넣은 거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걸 다 정리를 해주면은 이게 이제 이게 4의 배수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4의 배수가 돼서 결국 이게 원래는 120A가 되는데 이게 120 이렇게 되잖아 이게. 뭐 하여튼 120A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100이 되고 이렇게 하면 20이 되잖아. 120A거든. 원래는 120A 더하기 이게 20B는 요 계산해 주면은 이 계산 뭐 못하겠네. 464 곱하기 4가 나오나 봐. 그걸 이제 4로 나눈 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B 요것도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요게 라운드를 B에 대해서 하면서 0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똑같이 되겠지. 이제 이거는 B 앞에 다 상수가 1이기 때문에 상수가 1이잖아. 1 곱하기 B가 되잖아. 1 곱하기 B이기 때문에 위에 거보다 쉬워. 그래서 뭐 요게 곱하기가 이게 2, 4, 6, 8 요게 붙어서 이게 미분하면서 근데 이거는 다 1, 1, 1,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계산해서 요 위에 거하고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 식이 나온다고 10A 플러스 2B는 181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걸 계산해 주면은 A는 2.3이고 B는 79 이렇게 나온다. 이때가 미니멈 이 코스트 펑션을 거의 제일 미니멈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값이라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지. 이게 구하고 싶은. A가 y절편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 yi의 햇을 예측하는데 A는 2.3이고 그러니까 2.3 곱하기 xi가 되고 그 다음에 79 요렇게 요거를 이제 이게 예측하는 값으로 이제 선형 예측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xi가 뭐 7시간 공부했을 때는 몇 점 나왔는지 이제 그걸 계산하면 이걸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뭐 7시간 안에 9시간 공부했으면 몇 점 받는다. 아니면 뭐 3.5시간 공부했을 때 몇 점 받는다. 이런 것들 다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색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식을 요걸 구하고 요걸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맞게 이제 내가 값만 넣어주면 된다.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선형회귀 뭐 요것들은 뭐 이게 보면은 뭐 체인 룰이라고 해서 아마 이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이게 원래 fx가 이게 뭐 fx가 뭐 fx를 뭐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fx를 g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다음 g를 이제 x에 대해서 다시 또 미분하기 곱하기 뭐 이런 거 배운 거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이 전체를 a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물론 2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는데 2는 내가 지금 생략한 거야. 이 제곱이기 때문에 2는 당연히 들어가야 돼. 2AB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를 또 다시 미분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A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I가 여기 붙는 거지. XI. 그다음에 요 밑에 거 이걸 B에 대해서 미분하면 B는 1이니까 이거는 뭐 그냥 2AB AXI 요게 들어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1은 뭐 굳이 적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일반적으로는 요게 이제 여기 일반적으로는 요걸 이제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요게 JAB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 우리가 JAB가 코스트 펑션이 AB가 우리가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n분의 1에다가 썸에 i가 1부터 n까지 어떻게 yi의 햇에다가 마이너스 yi 이거의 제곱을 이제 미분해 주는 거잖아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요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yi의 햇을 우리가 선형 예측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yi의 햇이 axi
플러스 B 요걸 이제 대입을 하는 거야. 이게 선형 예측을 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모든 게 이렇게 돼. 모든 예측치랑 이게 예측치랑 이게 실제 값이랑 이렇게 되는 거는 모든 식에 적용이 되는 거고. 요게 여기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yi의 햇을 ax 플러스 b로 선형 예측을 했다는 거야. 예측 적용했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n분의 1이나 n분의 1에다가 썸이 i분의 1부터 n까지 어떻게 이게 axi 플러스 b의 마이너스 yi의 제곱 이렇게 적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선형 예측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선형 예측을 했을 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건 위에 건 모든 식에 다 적용할 수 있어. 이게 선형 예측을 하든 비선형 예측을 하든 뭐 어떤 걸 하든 이게 뭐 머신러닝을 하든 뭐 온갖 것들이 다 위에 거는 다 적용이 돼. 예측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 예측치를 우리는 지금 제일 간단한 선형으로 예측하겠다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요 식에서 요 식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다시 적을게. 이게 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J, A, B를 n분의 1에다가 n분의 n, 요 n분의 1을 나눠주는 거는 에버리지 개념이야. 민 하려고 민 스퀘어드 해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A xi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yi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걸 아까 했듯이 라운드 j의 a, b의 라운드 a 이렇게 해주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걸 제로로 둔다. 이걸 미분했을 때 제로로 둔다. 그럼 n분의 1은 필요 없다고 그러지. 그 2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거를 i는 1부터 n까지 되고 이걸 미분하면은 2가 되는데 axi 플러스 b의 마이너스 yi에다가 곱하기 뭐가 돼? xi 이렇게 된다. 이거를 제로로 만드는 거야. 이게 똑같이 돼. 그 n분의 1하고 2를 요 n분의 1하고 2 밑으로 내려온 거 그건 다 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라운드 J를 A, B를 라운드 B를 제로로 둔다. 요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것도 n은 1부터 n까지 되는 거 AXI 플러스 B 마이너스 YI 이건 똑같아.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B를 미분하면 여기서 B를 미분하면 요 전체를 이제 미분한 A에 대해서 미분하면 XI가 나온 거고 여기서부터 미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는 B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1이 나오지 1. 그래서 이건 뭐 1을 하니까 이거는 뭐 적을 필요도 없지. 그래서 이거는 이퀄은 제로 요 두식 1번식하고 2번식 요거를 이제 이연합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A, B를 구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으면 이제 이렇게 다 적을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선형 예측을 할 때는 모든 식이 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모든 그때 이제 XI랑 YI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식이 지금 4개짜리 있고 요거는 모든 식에 대해서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일반 여기 뭐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테이블 요런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만 요렇게 주어졌을 때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만 저기 나오는 거야. 주어졌을 때 이게 뭐냐? 페이지 36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페이지 36. 이게 페이지 36에 테이블이 주어진 상태, 주어졌을 때 쓸 때 이 코스트 펑션이 JAB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일반적인 코스트 펑션 어떤 값이 딱 정해진 값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면 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n분의 1, 2 이게 n분의 1, 2 이거는 어차피 뭐 이거 제곱했을 때 나오는 거 이걸 내가 제외시켜서 이렇게 적은 거야. 이렇게 적은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은 1번식을 또 자세히 보니까 이게 1번식을 또 자세히 보니까 이걸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썸이 i는 1번째 n까지 a의 xi 플러스 b의 마이너스 yi에다가 이게 xi가 제로라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걸 썸을 따로따로 다 적는다고 썸을 그래서 이거 썸이 i가 1부터 n까지 axi하고 xi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a의 xi 제곱인데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a에다가 x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렇게 곱하는 거 그럼 b에다 xi가 되는데 썸에 b
B도 상수니까 B 빠져나가지. 그 썸에 i는 1부터 n까지 xi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썸이 i가 1부터 n까지 이제 xi하고 y하고 곱하기지. xi하고 yi하고 요게 제로가 되는데 이게 이퀄 제로 해야 되고 요렇게 해줘야 되죠. 어차피 넘어가면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식으로부터도 우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2번 식으로 이것도 적어보면은 썸의 i는 1부터 n까지 a의 xi 플러스 b의 마이너스 yi의 제로 되는 거 요걸 해주면은 또 이것도 해보면 요거는 뭐 이거 썸이니까 그냥 a 첫 번째 거 요거 해주면은 a는 밖으로 빠져나오고 a에다가 썸의 xi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에다 사실 1이지. 1 곱하기 1이잖아. 곱하기 1. 1을 이제 N개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Bn이 돼. B에다가 썸에 1을, 아니, 1부터 N까지. 사실 이거는 N이라 해도 돼. 이거 1을 N번 더하는 거니까 이거 사실 N이야, N. N하고 똑같은데 그냥 뭐 똑같이 한다고 그냥 위에 거랑 비슷하게 한다고 그냥 1부터 N까지 썸으로 표시한 거야. 여기서. 여기서 1부터 N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yi의 썸인데 이걸 이제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쭉 넘겨주면 썸이 i는 1부터 n까지 yi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행렬로 나타내면은 행렬로 요 수식을 행렬로 나타내면은 이게 이제 AB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B잖아. AB 이것도 AB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걸 행렬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B에 대해서 하면 이게 AB 이렇게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위에 거 적어주면은 썸의 i가 1부터 캐피탈 n의 xi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b는 썸의 좀 모질하겠네 자리가 썸의 xi 이렇게 적읍시다. 이게 n 이거는 내가 안 적을게. 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n 요거는 내가 썸으로 표시할게. 그럼 이쪽도 b에 대해서 적으면 이거는 어떻게 돼? 썸의 xi yi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것도 적으면은 썸의 xi 이렇게 되고 이거는 썸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사실 n이라고 적어도 돼. 이거는 n이라고 캐피탈 n이라고 적어도 돼. 어차피 n이니까 1을 n번 더하는 거니까 n이지. 요거는 썸의 yi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적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y절편 b를 먼저 우리가 적을 거거든. 나중에 이게 지금 두 개짜리를 해서 이게 이제 이게 뭐 a가 기울기고 b가 이제 y절편 이렇게 되는데 b를 먼저 적을 거야. 그래서 뭐 이걸 b를 먼저 적으면은 뭐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적는 게 더 바람직해. 그래서 b를 먼저 적는다고 이렇게 똑같아. b고 a 이렇게 적는다고. 그럼 자리만 바꿔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거 곱하기 a 그다음에 이거 곱하기 b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a, b 자리를 바꿨으니까 b가 썸의 xi 이렇게 되고 썸의 xi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뭐 xi yi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썸의 1이고 응? 근데 요거를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요게 좀 이 밑에 식을 먼저 적네. 위에 밑에 식을 요거보다도 요게 더 바람직하네. 그러니까 요 밑에 식을 요 밑에 요렇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되는 거. 요걸 먼저 적는다고. 그래서 b에 대해서 먼저 적는데 썸의 1 이렇게 그다음에 썸의 xi가 썸의 yi 요거부터 적어서 그다음에 이제 요 적으면은 썸의 xi고 썸의 xi의 제곱이고 썸의 xi yi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고 나니까 요게 더 바람직해. 이게 뭐 두 개 똑같은 식인데 이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야. 이게 더 좋은 이게 더 그 우리가 앞으로 전개하기에 이게 더 바람직하다. 우리한테 좋다고. 뭐 두 개 똑같은 식이야. 같아. 이 똑같은 이퀄이야 이거. 같은 식이야. 이렇게 적어도 되고 1번을 적어도 되고 2번을 적어도 되는데 이 2번 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B가 먼저 나오면서 좀 간단한 식부터 위에 적는다고. 간단한 식부터. 나오면서. 그렇게 만들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게 대각선 방향이 이게 똑같아져.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적어도 이게 대각선 방향이 똑같은데 이걸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제 거꾸로 나오거든.
B, 이거 B가 먼저 나오고 x 방향이 똑같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르게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가 요 썸의 xi 요거를 우리가 썸의 xi 요 부분을 a라고 두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이거 봅시다. 이거 이제 이거 두는데 썸의 xi를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썸의 xi의 제곱을 한 걸 썸에다가 요걸 b라고 두고 그 다음에 썸의 yi를 한 걸 이걸 c라고 두고 그 다음에 썸의 xi, yi를 한 걸 이걸 d라고 두면은 이걸 둔다고. 그러면 앞에 걸 좀 잘 보면은 이게 이거 보면은 요거는 a고 요거는 요거는 b거든. b고 요거는 c고 요거는 d가 이게 d가 되거든. 요거는 n이 되잖아. 캐피탈 n. 이건 상수니까 n. 그러니까 요거를 적는다고 이렇게 두면은 이 식이 이렇게 된다고. n이고 그다음에 a고 그다음에 이게 b고 그 라지 A하고 구분해야 돼. B, A.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스몰 B, 스몰 A야. 이게 C고 D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보면은 내가 처음에 이제 뭐 이게 역행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으면 요거의 역행렬 이 행렬을 뭐 예를 들어서 뭐이 A, B를 적고 있으니까 좀 약간 좀 구하기가 좀 힘이 드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A, B, C, D까지 다 하다 보니까 뭐 이걸 Z라는 매트릭스 보지 Z 곱하기 A, B니까 이걸 X라고 이게 뭐 W라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이걸 X라 한 거고 이걸 Z라 한 거고 이걸 W라고 한 거야. 지금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그러면 X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X, A, B니까 여기서 X는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Z 인버스라는 거 곱한다고 Z 인버스 W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양변에 Z 인버스를 곱한다.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요게 된다면 이게 i가 되거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가지고 이게 x는 z 인버스 w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z 인버스 NAAB 이렇게 돼 있는 요거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NAAB 이건 어떤 값들이야 다 이게 A, B 이렇게 만 x, i를 다 더한 거니까 이게 a 값은 어떤 값이 나오고 x, i를 제곱한 것들 이거는 계산하면 다 나와. 뭐 사실 내가 계산할 필요도 없고 다 컴퓨터가 계산해 줘 사실. y 이 아웃풋을 다 계산한 거 이거는 xi하고 y하고 어떻게 곱하기라는 걸 다 썸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좀 외워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가 A, B, C, D 요거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요거의 인버스를 구하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의 인버스를 구한다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보고 AD 빼기 BC 이렇게 AD 빼기 BC 분의 요 자리를 바꾼다고 E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이렇게 줘. 요거는 좀 외워놔. 이거 지금 뭐 선형대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거.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뭐 선형대수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 이걸 나보고 외우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거 뭐 머신러닝을 하려면은 리니어 엘즈브라를 좀 알아야 돼. 리니어 엘즈브라가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 미분 적분 이런 하는데 미분 적분 사실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선형대수를 모르면은 이거 지금 AI 시대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돼 이거. 이 보면은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실제는 어렵지 않아. 이거 예를 들어 1, 2, 3, 4다. 이거에 대해서 인버스를 구하여라. 이거에 대해서 인버스를 구하여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이게 1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이거에 이게 4,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4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4,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랑 진짜로 했을 때 요거랑 요거 곱해 봅시다. 요거랑 요거의 인버스니까 이게 1, 2, 3, 4랑 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이게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요걸 곱해 보자고. 요걸 곱해 보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가? 이제 1001, 1001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게 1001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럼 그거 곱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안에 넣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마이너스 2고 이게 1이고 이게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럼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고 이거 곱해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거든. 그다음에 그럼 요 두 번째 거는 1하고 곱하고 1 곱하기 1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그다음에 4 곱하기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3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2고 이거는 뭐야? 2면 3이네. 그럼 1이네. 1 되네. 그럼 이거는 1이고 이거는 어떻게 마이너스 1이니까 제로 되겠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에다가 요 2가 되니까 2, 3, 6 이렇게 되니까 0이 되겠네. 이거는 3이고 이건 마이너스 2니까 1, 0, 0, 1 이렇게 되네. 아, 이거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되는 거야, 이거. 이 선형대수에서 이 역행렬 구하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안 배우다 보니까 뭐 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 그 전자수학에서 다 했던 거고 사실 이 공식은 뭐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부분은 고등학교 그 교과 과정에 나왔어요. 이게 역행렬 2x2 이게 2x2 매트릭스에 지금 역행렬 구하는 거, 인버스 구하는 거 이거는 그 고등학교 과정에 다 나왔던 것들이 이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내가 뭐 지금 뭐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렵게 보일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뭐 예를 한번 더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 6, 7, 8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인버스를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돼? 이러면은 그리고 5 곱하기 8에다가 마이너스 6, 7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네. 분해 어떻게 한다고? 이거 자리 바꾸는 5하고 8을 이 자리 바꾸고 나머지는 7하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5, 8, 40에 6, 7, 40이니까 이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8, 6, 8, 6, 마이너스 7, 5 이렇게 되겠네. 뭐 이걸 뭐 다시 적어주면 마이너스 4고 3이고 이거는 2분의 7이고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요걸 좀 해놓으면은 이걸 하면은 아까 우리가 했듯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걸 이제 적용해 보면 n 라지 A B에다가 A B에다가 이게 C D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의 인버스를 구해야 돼. 먼저 이거 인버스를. 그럼 이거 인버스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 인버스를 구하면은 N A B의 인버스를 구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요 두 개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 빼기 요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이게 NP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에다가 이거 자리 바꾸면 B이고 N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걸 뭐 다르게 바꿔도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다 인버스에다가 이게 AB는 그래서 AB는 NAAB의 인버스에다가 CD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 여기서 이미 구했으니까 요걸 대입을 하면은 이꼴은 NB 빼기 N 제곱에다가 A 제곱에다가 A 제곱에다가 B의 마이너스 A의 N 여기에다가 이게 CD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B 곱하기 C 하고 마이너스 A 곱하기 B 이렇게 D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는 N B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어떻게 하냐? B C 마이너스 A 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C 플러스 N D 이렇게 된다. 요거를 뭐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지금 이 강의 자료에는 요렇게 적어놨어. 이거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냥 A 제곱 마이너스 NB 뭐 그냥 강의 자료도 이렇게 해놨구나. 예, 이렇게 해놨는데 강의 자료에는 요 자리를 바꿔놨네. ND 빼기 AC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거. 뭐 이거 뭐 자리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처음 하는 사람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거 반드시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이거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구하는 거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ABC대로 했을 때. 사실 라지 A나 요 값들은 다 어떤 값으로 주어지는 거야. 이 N, A, B, D 이런 것들은 어떤 값으로 주는 어떤 숫자로 나온다고. 숫자들 다 숫자들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뭐 N, A, B, D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A, B 이렇게 뭐 C, D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 숫자들이야 이거. 그렇게 주어지면은 그렇게 없지 않는데 이게 이제 막 그 문자로 적혀나니까 이제 막 이거 무슨 뭐 대단한 뭐 있는 것 같이 막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되게 간단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보면은 이게 내가 원래는 이걸 다 천천히 다 나가면서 이거 다 드라이브 하는 걸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요까지는 따라와야 돼.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까지는 또 해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는 좀 간략하게 표시하는 거야. 이거는 몰라도 괜찮아. 이거는 그냥 내가 몰라도 괜찮아. 이게 몰라도 돼. 그냥 그냥 요걸 더 간략하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나서 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제외합시다. 이거 지금 이거 해가지고는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좀 이거 사실 이거 내 전자수학에서 내 전자수학 수업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선정 얘기를. 그래서 2학년들도 하고 있어서 내가 DSP 하면은 뭐 좀 더 배웠으니까 3학년들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해서 내가 좀 더 뭐 좀 드라이브 하고 좀더 수학적으로 좀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이 페이지 49페이지는 빼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좀 정리한 건데 굳이 이걸 몰라도 괜찮아.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앞에는 이걸 이제 내가 미분하고 편미분하고 뭐 이거 이거 이제 코스트 펑션을 구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코스트 펑션을 구한 다음에 이거 뭐 대입을 하고 뭐 미분을 하고 뭐 그다음에 인버스를 하고 해서 구한 거야 이거. 요거 요거 오늘 이 48페이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 이거 한번 해봐야 돼. 48페이지까지 나오는 거 이거 숙제야. 뭐 하여튼 내가 나중에 숙제 가르쳐 줄 텐데 숙제 드라이브 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중간에 막 계산해야 되잖아. 이거 편미분도 계산해야 되고 뭐 A도 계산해야 되고 뭐 이거 뭐 어? 이런 값들도 다 계산해야 되고 이 계산하고 뭐 이렇게 다 적어야 되고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또 이 하다가 뭐 잘못할 수도 있어. 이거 인버스 하면은 뭐 잘못할 수도 있어. 굉장히 복잡하잖아 이거. 이거 복잡하다고. 어? 이거는 어, 복잡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이제 하는 거야. 이거 방법 2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응?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걸 잘 보면은 뭐 굉장히 쉬워. 이 방법 자체는. 그리고 사실 계산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어도 뭐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걸 이제 그대로 적는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yi의 해시라는 게 y axi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우리 선형 예측을 하기로 했잖아. 응? 이렇게 선형 예측을 하기로 했거든. 이 인풋에다가 기울기 구하고 이제 y절편 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첫 번째를 보면은 요 수식 2시간 했을 때 81점을 받았다. 요거를 이제 예측값을 보면은 어떻게 이거는 여기서 보면 2시간 했을 때 2시간 했을 때 이게 A에다가 플러스 B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BA 아까 요 BA 이렇게 정도 했잖아. BA 이렇게 적으니까 B는 여기 무조건 1이잖아. 1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 1 곱하기 A. 그래서 1 곱하기 B는 1 곱하기 B. 그럼 더하기 이게 2시간 했으니까 이 X가 2가 된다고. 2. 그래서 이거 X1에다가 이 X1 이렇게 돼. X1이니까 2에다가 A를 곱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Y1이 된다.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이 수식으로부터.
요 수식으로부터 이렇게 첫 번째 식이 이제 완성이 된다. 요렇게 요 수식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요 수식으로부터 그다음에 이게 이제 xi가 이제 4일 때지 4일 때니까 1 곱하기 이 b에는 또 4 그대로고 이제 이 a에 곱해주는 요게 이제 4가 되는 거지. 이 a가 4에다가 요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이렇게 1, 4에다가 요 93 이렇게 적혀 있나. 1, 2에다가 81 이렇게 되는 거. 세 번째는 뭐 이게 없어서 다시 또 재활용할게요. 그럼 13에다가 이게 y3 이렇게 되는데 이게 13, 6, 91, 119, 16 이렇게 되고 이 91 이렇게 증가.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또 다른 이게 14, 18 이렇게 되지. 8일 때 97 이렇게 되니까 18일 때 97 이렇게 증가.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막 중간에 뭐 x도 구하고 뭐 이상한 거 막 했잖아 이게 뭐 이거 보면은 뭐 a, b 이렇게 막 정하고 막 내가 뭐 두고 막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복잡했는데 그냥 요 테이블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냥 이거 뭐 어차피 b는 이거 똑같아 이거 일쪽은 1이라고 무조건 1이라고 무조건 1이라고 1 무조건 1이고 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요 여기 2, 4, 6, 8 여기 들어가는 건 요 그대로 그냥 적은 거야 이거 요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뭐냐? 여기 들어가는 거, 이 아웃풋, 요걸 그냥 그대로 적는다고. 그렇게.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요 BA를 나중에 이제 웨이팅이라고 그러죠. 웨이팅. 그래서 W라고 지금 표시를 많이 해요. 아까 내가 뭐 C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XW는 Y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XW는 Y. 이렇게 매트릭스 표시하면은 XW는 Y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W는 구하면은 X의 인버스의 Y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X의 인버스를 구하려면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개짜리 2x2 매트릭스에서 A, B, C, D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게 같으면은 상관이 없어. 이게 n by n, n by n이면은 뭐 n by m이면 이거 n이 여기 있으니까 다르게 합시다. n by m 아니 n by n n by n 이렇게 하면은 이 같으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같으면 응? 같으면 인버스가 역행렬이 가능한데 이게 n by m이면은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 이게 문제가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n by m이면은 이 역행을 구할 수가 없어. 이 역행을 구할 수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테크닉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이게 제너럴한 거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게 얘가 우리가 XW는 Y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X가 지금 보면은 X가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내가 매트릭스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된다고? 이 크기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잘 보면은 X라는 매트릭스는 1, 2, 1, 4 이렇게 되잖아. 1, 2, 1, 4. 그래서 보면은 X라는 매트릭스가 보면은 X라는 매트릭스가 1, 1, 1, 1 이렇게 되고 2, 4, 6, 8 이렇게 되고 이게 W가 A, B고 아니 BA지 BA BA 이렇게 되고 이게 뭐 81, 93, 91, 97 이렇게 되잖아. 요 A라는 X라는 매트릭스에 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4 by 2 이렇게 되는 거야. 4 by 2 컬럼이 두 개니까. 요건 어떻게 돼? 이거는 4 by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요 사이즈가 다르잖아 이게 4 by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르니까 이게 인버스를 구할 수가 없어 실제로.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해보니까 이거를 이 X라는 매트릭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양변에 X라는 매트릭스 X의 트랜스포즈라는 걸 구한다. X의 W는 X의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구한다. 그러니까 이걸 곱해준다고. 이걸 일단 먼저 이걸 곱해준다고. 이걸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X의 트랜스포즈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X의 트랜스포즈가 이게 X가 여기서 보면 1, 1, 1, 1, 2, 4, 6, 8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냐면 이 거꾸로 해주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1, 1, 1, 1, 2, 4, 6, 8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X의 지금 디멘전은 어떻게 돼요? 4 by 2가 되는데 X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2 by 4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x의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2 by 4에 이거는 4 by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이게 같아야지 되잖아 이게.
같아야지 곱하기가 되거든. 곱하기는 돼,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는 2 by 2, 2 by 2 매트릭스가 된다고. 아, 그럼 이게 그게 되겠구나. 그게 되겠구나. 이게 인버스가 가능하겠구나. 2 by 2니까 같으니까. 이 숫자가 같으니까. 이게 같으므로 같으므로 인버스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버스가 이게 같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 양변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금 잘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이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x의 w는 y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 근데 이게 x가 4 by 2이기 때문에 이 인버스를 바로 할 수가 없어. 바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게 이퀄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똑같다고 했잖아. 내가 얘기했지만 수학에서 이퀄이 뭘 말하는지, 이퀄이 뭘 의미하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내가 볼 때 수학의 한 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정말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퀄. 그 내가 뭘 해도 똑같거든 이게. 뭘 해도 똑같다고. 그 이거 똑같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양변에 x의 트랜스포즈를 곱한다고. x의 트랜스포즈 x의 w는 x의 트랜스포즈 y 이 두 개 똑같거든. 왜냐하면 두 개 똑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이 두 개 같다고. 같다고. 이렇게 곱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 전체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2 by 2 매트릭스가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Y2 매트릭스. 그럼 이거는 인버스를 할 수 있겠지. 이거 인버스를 할 수 있다고. 이게 2Y2니까 인버스가 가능하다고. 가능하게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인버스를 양변에 이거의 인버스를 양변에 곱한다고. 그러니까 x의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를 곱한다고. x의 트랜스포즈 x의 그다음에 w 이렇게 되면 x의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 그다음에 x의 트랜스포즈 y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돼? 요거는 인버스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 이건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야. 아이덴티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이쪽은 w는 아이덴티티 i 곱하기 w는 w가 되니까 이게 x의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다가 x의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요게 이걸 보면은 요거를 거의 이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이 과정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이게 x의 이 식으로부터 요걸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w는 이렇게 뭐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에다가 뭐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된다. 이거 외우면은 절대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럼 다음 하게 되면 하나도 몰라.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요거를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그걸 따라가 보라고. 뭐 어렵지는 않아 사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걸 똑같은 그러니까 n by n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변에 먼저 x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x의 트랜스포즈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주는 거고 요 똑같아야 되니까 인버스를 해주면 이제 아이덴티티가 나오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보면은 잘 봅시다. 이게 x의 트랜스포즈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되는데 x의 트랜스포즈 우리가 아까 요게 아까 앞에서 구했던 식이야. 이게 방법 1로 구했던 거야. 방법 1로 구한 거고 요거는 방법 2로 하는데 방법 2나 똑같아진다는 거야. 방법 2로 하는 거. 우리가 방법 1을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미분해야 되고 뭐 수식을 막 전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이 공식 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건 그냥 바로 구하면은 이거 방법 2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 결과가 같다. 같다는 것을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잘 봅시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x의 트랜스포즈 일단 요거부터 구해보죠. x의 트랜스포즈 이게 인버스. 그럼 x의 트랜스포즈. 그럼 이거 어떻게 했냐? x의 트랜스포즈니까 x라는 게 이게 x 있잖아요. 이게 x라고 이게 x 이게 x니까 이게 x 111 2468 이렇게 되니까 111 여기 잘 보면은 1111 이게 x1 x2 x3 x4인데 이게 2468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까. 그럼 이걸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되냐? x 트랜스포즈 1111 이렇게 되고 이게 x1, x2, x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두 개 곱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곱하고 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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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n 개를 1, 2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4인데 n이 지금 4니까 4인데 이건 이게 1의 썸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1하고 x1하고 보고 1하고 x2하고 보고 1하고 x3고 보고 1하고 x4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xi의 썸이 되는 거죠. xi의 썸.
xi의 썸.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두 번째 xi1하고 1하고 곱하고 x2하고 1하고 곱하고 x3하고 1하고 곱하고 이렇게 x4 이렇게 되면 이 xi의 썸이 된다. 뭐 똑같이 되지.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 xi하고 xi, x1하고 x1, x2, x3, x4, x4 이렇게 하면 xi의 제곱이 되는 거지. 제곱의 썸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xi 이렇게 해놓고 요 수식에서 잘 보세요. 요 수식에서 좀 보면은 이거는 요게 요 상태로 요 상태, 요 상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위에 거 똑같네. 방법 1로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네. 이거 우리 지금 아까 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똑같은 거. 그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방법 1회 할 때 이쪽 이 오른쪽에 이렇게 yi의 썸이고 이게 xi하고 y하고 곱한 거의 썸이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x의 트랜스포즈 요 수식에서 요 수식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요 인버스 하는 거는 뭐 어차피 그거 하는 거고. 그래서 요 수식에서 이게 1번이고 1번 구하는 거 이게 2번 구하는 게 이게 2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1번 방법 1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x 트랜스포즈 y x 트랜스포즈니까 1 x1 x2 x3 x4 이렇게 되고 y라는 게 이게 y1 y2 y3 y4니까 이렇게 하면은 1하고 y1하고 곱하고 1하고 y2하고 곱하고 더하기 계속 더하기 해야 돼. y3 y4 이렇게 되니까 1하고 yi 이렇게 되는 거고 yi의 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1하고 y1하고 x2하고 y2하고 x3하고 y3 x4하고 y3 이렇게 되는 거이 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방법 1로 하나 방법 2로 하나 똑같다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법 1로 결과가 같다고. 그래서 이걸 근데 방법 1로 하면은 내가 잘 봐봐. 이게 x를 이렇게만 정해놓고 이 계산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어? 어? 이 방법 1로 하면은 내가 여기 이걸 뭐 이 수식을 다 외우든지 해야 돼. 이걸 뭐 xi인이고 xi의 제곱, xi고 xi 썸이고 뭐 이런 걸 다 외우게 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방법 1로 하면은 방법 1로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썸에 이게 1이 된다는 거. 그다음 썸에 xi가 된다는 거. 썸에 xi가 된다는 거. 썸에 xi의 제곱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뭐 b고 a고 이게 썸의 yi가 된다는 거야. 썸의 xi의 yi가 된다. 이걸 외워야 돼. 외우고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거 두 개짜리면 이렇게 외울 수 있지. 뭐 세 개, 네 개 늘어가면 어떻게 외울 거야? 어? 외우고 대입한다. 근데 방법 2는 어떻게 돼? 방법 2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게 1이고 이게 b고 이렇게 b고 a고 이렇게 되니까 1 이렇게 되고 x1, x2, x3, x4 이렇게 되고 이게 y1, y2, y3, y4 이렇게 해서 요게 아까 x라고 했잖아요. x 곱하기 w는 y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 x의 트랜스포즈 x 구하고 처음에 그 다음에 x의 트랜스포즈 y 구해가지고 하면은 요 수식하고 똑같이 나오거든. 똑같이 나온다. 이 수식하고 이게 어? 이게 여기서 x의 트랜스포즈 x w하고 x의 트랜스포즈 y 하면은 이게 똑같다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안 외워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 이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1 곱하기 a 1, x1 뭐 이렇게 해서 y1 구하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법 이러하면 너무 쉬운 거야. 이게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 1번이나 2번이나 계산하는 건 내가 할 필요가 없어. 컴퓨터가 다 계산할 거라고. 근데 방법 1은 내가 수식을 외워서 해야 되는 거고 외우다가 뭐 중간에 또 와다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방법 2는 뭐 틀릴 게 없어. 1x1, 1x2, 1x3, 1x4 이렇게 해서 y1, y2, y3, y4 이렇게 해주면 뭐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냥. 지가 뭐 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이거 다 해주거든 컴퓨터가. 그 이번이 훨씬 더 간단한 거지. 이 차이를 알아야 돼. 방법 2로 하는 거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방법 2로 실제로는 다 구한다라는 거야. 이게 선형 회계에서. 근데 이게 이제 하나짜리일 때는 내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x1이라는 거, 그러니까 x라는 거 하나만 지금 하고 있잖아. 요 다음 장에 가면은 이제 이 그 멀티 회계라는 걸 할 텐데 이게 보면은 멀티 회계, 다중 회계라는 거
요거 할 때도 이게 방법 2로 하면은 뭐 그냥 금방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방법 1로 하면 여기서는 또 더 외워야 돼. 이게 더 3개, 4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다. 불가능해. 그래서 이걸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다 했는데 방법 이걸 x하고 y 요게 보면 이제 이게 방법 2야 사실은. 방법 2만 거의 사용하기. 방법 1은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 하고 뭐 내가 뭐 그걸 구하라고 하면은 그 구할 수는 있어야 돼. 숙제로는 나갈 수 있어. 뭐 시험에도 나갈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방법 2만 사용한다고. 그래서 보면 x, y, z를 이렇게 구한다고. 이거 구하면은 1. 요쪽은 다 1이야. 요거는 그냥 쉬워. 이 1. 그럼 x에 대해서 쭉 데이터. 그럼 y에 대해서 이쪽 쭉 데이터. 컬럼으로 다 들어가고. 이 w는 ba 요렇게 들어가고. 식 세우는 건 어떻게 한다고? x, w는 y 이렇게 정해 두는 거고. 그다음 양변에 x 트랜스포즈를 곱한다고 이게. x 트랜스포즈 곱하고. 곱하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방법 1과 식이 같아. 내가 뭐 굳이 안 해도 x 트랜스포즈를 이게 인버스 하려고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곱한다. 그렇고 나면은 요 자체가 이제 방법 1에서 구한 거랑 같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버스를 구하는 거는 뭐 어차피 방법 1에서 하나, 방법 2에서 하나 뭐 똑같이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x 트랜스포즈 구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게 b가 이렇게 되고 a가 이제 2.3이 되는 거죠. B는 이제 7.9, 79가 되고 y절편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걸 지금 구한 거야. 이게 선형으로 예측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야. 이게 사실 뭐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좀 어려워하더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서 A를 B를 79를 구하고 A를 이거 뭐 매트릭스 형태로 채웁시다. 이게 W가 이게 BA 이렇게 되는데 이게 79고 2.3 이렇게 돼 있는 거 구했잖아. 우리가 왜 이거 B부터 적었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멀티플 할 때는 요거 B가 W 제로라고 할 거고 웨이팅 제로라고 그러고 이게 Y절편은 이걸 W1이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제로부터 적으려고 이렇게 B부터 적은 거야. 웨이팅 팩터. 이제 두 개 들어가면 이제 C도 들어가고 이제 W2, W3, W4 뭐 이렇게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W0부터 원래 많이 적어서 그래.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구한 거냐? 이걸 이 지금 막 뭐 복잡한 수식을 구해가지고 뭐 X에고 뭐 X, W는 Y 해서 이게 W 구한 거거든. W를 구한 거거든. 이게 X의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하고 X의 트랜스포즈 Y 이렇게 해서 구한 거라고 이게 곱하기 한 거. 그럼 이거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이 구하는 까지 되는데 이 구하고 나서 이건 뭐냐 이 A, B가 뭐냐 뭐 한 거 구했냐면은 결국은 J의 A, B를 이게 MSE로 주었을 때 이게 M분의 1로 주어지고 썸에 이게 YI에 S에다가 YI의 제곱으로 주어졌을 때의 이거를 이게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A, B 값을 구했다 이런 거야. 그럼 A가 2.3이고 B가 79일 때 이 MSE가 최소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값이 최소화된다고. 그러니까 B가 A가 2.3이고 그러니까 W일 때 A가 B가 79이고 A가 2.3일 때 J, A, B 이게 MSE지. MSE가 민 스퀘어드 에러가 최소화된다.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A 값을 예를 들어서 A가 다른 값을 넣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거보다 더 작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예를 들어서 79가 아니고 예를 들어 80이고 A가 3일 때는 이때는 이 JAB를 구할 수 있어. 이때 이 JAB를 구할 수 있잖아. J의 AB를 구하면은 n분의 1에다가 썸에 이 yi에 해시니까 이게 3xi 플러스 80 마이너스 yi의 해 요거를 제곱했을 때는 이 위에서 2.3으로 할 때 이게 2.3 요거를 j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걸 좀 더 적어야 되겠다. 요거 했을 때 JAB니까 JAB니까 MSA가 최소화되니까
A가 2.3이고 AB라고 했으니까 79 이렇게 되니까 이게 n분의 1에다가 싸움에 i는 1부터 n까지 이게 2.3xi 더하기 79 빼기 yi 되겠네. yi의 제곱이 이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 이게 최소값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P를 80으로 잡고 A를 만약에 다른 값으로 잡으면은 2.3이 아니고 79 B가 79고 A가 2.3이 아니면은 MSE가 최소화가 안 된다. 이거보다 커진다라는 거야 이게. 응? 예를 들어 J가 이게 3이고 80을 잡으면은 우리가 MSE를 계산할 수는 있거든 이때. 이거 1이고 n까지 돼서 이게 3의 xi 더하기 이게 80에다가 마이너스 yi 제곱을 했을 때 요때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때의 값이 그러니까 j의 2.3 79가 이거보다 작다라는 거야. j의 3의 80보다 작다고. 왜? 이때가 최소값이 되도록 우리가 잡은 거거든. 이때가 이 MSE가 최소가 되도록. 요 다른 값일 때 요 값이고 요 값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야. MSE가. 최소값이 된다. 그걸 잡은 거예요, 지금. 2.3이고 79일 때. 다른 값을 넣으면은 이거보다 더 커져, 이게. 커진다고. 에러가 더 커진다고. 에러가. 크다라는 거야. 그걸 지금 여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요게 요때 계산하면 에러를 계산하면 2.3이고 79일 때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건 뭐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고 컴퓨터에 대입하면 이게 8.3을 구할 수가 있어. 8.3이 구할 수 있어. 그래서 8.3으로 나와 이 에러가 MS의 에러가 8.3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값을 넣어본다. 그래서 뭐 A 값에다 3을 넣고 B 값에다가 뭐이 79 대신에 76을 넣어본다. 그럼 76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에러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1이 나온다고. 그럼 뭐이 값하고 이 값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작을수록 좋거든. 이게 더 좋다고 이게 좋다고. 이미 계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8.3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어. 이게 미니멈 값이기 때문에. 미니멈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선을 이렇게 그린 거야, 이게. 1번은 요 위에 있는 거는 A가 2.3이고 A가 2.3이고 B가 79일 때 그린 거고 요 밑에 거는 A가 3이고 B가 76일 때 그린 거야. 뭐 사실 눈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 사실은. 이거 보면은 이거 봐봐. 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잘 몰라. 어? 1번이 더 좋은 건지 1번이 더 좋은 건지 2번이 더 좋은 건지 몰라 이거. 그림 보면 이 점은 똑같이 이 점은 주어진 상태니까. 응? 2시간일 때 뭐 83점이고 뭐 4시간일 때 뭐 93점 뭐 몇 점이네. 기억도 안 나. 응? 2시간 때 81점, 4시간 때 93점, 6시간일 때 91점 뭐 이런 것들 그 점을 찍은 거야. 2시간일 때 그렇게 점 찍었는데 이 선이 어떻게 하면 에러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그 기울기랑 y절편을 구하는데 1번을 구할 때보다도 2번으로 구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 MSA가 더 커지게 돼 있어. 모든 거 이거보다 다 커지게 돼 있어. 이게 최소한 값이야. 최소한의 값이야. 이거보다 작게 할 수는 없어. 불가능해. 원천적으로. 그래서 1번이 최고로 좋은 거다라는 거 일단 그걸 알고. 그래서 뭐 이건 정확하게 구하는 건 이게 이제 뭐 구하는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까지 알려면은 좀 꽤나 좀 자세히 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 식이 좀 약간 이상하거든. 이 식 자체가 이상해. 어, 이게 약간 좀 이상해. 이 식 자체가 이상한데 하여튼 내가 그냥 그대로 했는데 이걸 이상하다고 깨달으면은 이게 좀 52페이지 나오는 이 식이 XW는 Y다. 이 식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내가 이 설명을 좀 해줄게. 사실 이렇게 구하는 이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리니어 엘지브라가 지금 이 설명 대수가 워낙 지금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다 설명하면 아마 이거 막 머리가 막 좀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게 다 빼고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54페이지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마 내 생각에 여기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지금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해서 이거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56페이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안 해도 뭐 어차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게 좀 여기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면은 뒤를 보고 이게 이상하지 않다, 이거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 들면 그냥 이대로 해도 괜찮아. 저 상관없어. 이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져. 요 정도 해서 그냥 만족해도 괜찮아. 뭐 하여튼 그렇고 요 지금 이 방법은 뭐 이게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뭐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이 다루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 이 뭐 이게 그 벡터를 미분하는 거라서 그래. 벡터 미분하는 거는 일단 벡터를 잘 모르는데 이걸 또 미분하는 건 또 뭐 그냥 생소할 테니까 이거 자체를 좀 따라가는 게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 그렇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선형 회귀를 하는데 이제 방법 3인데 선형 회귀할 때는 방법 3을 사실 쓰진 않아. 이게 쓰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 뭐 여러분들이 다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다른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딱 값이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이 WX, 이 X, Y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는 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 선형회귀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야. 이게 선형으로 하기 때문에. 어? 비선형 회귀나 아니면 선형 회귀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제일 쉬운 거거든. 어? 서포트 베이타 머신이나 뭐 다른 것들 뭐 온갖 것들이 많은데 뭐 트리 디비전 뭐 이런 것들 뭐 많은데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 값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경사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써서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식을 푼다라는 거야. 식을 푼다. 이거 있잖아. 식을 여러분들이 뭐 이게 수학을 푼다. 뭐 어떤 뭐 답을 구한다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배운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야. 모든 100%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에서 지금 들어와서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은 이걸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고 해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구한다. 클로즈드 폼 닫힌 형태의 해를 구한다. 이렇게 클로즈 폼 솔루션을 구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AX는 B다. 이거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X는 A분의 B 이렇게 구했잖아. 뭐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다.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3차 방식, 1차 방식, 2차 방식, 3차 방식, 뭐 4차 방식 4차 방식까지는 우리 다 구할 수 있고 5차 방식부터 못 구하는데 3차, 4차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런 식이 주어지면 요렇게 x는 뭐다라고 딱그 대입만 하면 딱 나오는 거잖아. x는 뭐다 이렇게 딱. 이런 것들 클로즈 폼 솔루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폴리노미얼이라고 해요. 폴리노미얼. x에 대한 폴리노미얼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요것도 이제 4차까지는 가능하지. 4차까지 이제 클로즈 폼 솔루션은 가능해. 5차부터는 안 돼. 5차부터는 클로즈 솔루션이 없어. 구할 수 없어. 이걸 이미 증명했다고 뭐 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증명했는데 그래서 요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봅시다. 여러분 뭐 만약에 이 문제가 뭐 이런 거 이 폴리노미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x 제곱은 코사인 x다. 이런 거 구하라. 이런 거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할 거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b는 2x 플러스 3은 익스포넨셜의 3x다. 뭐 이런 거 구하라면 어떻게 구할 거야? 뭐 대충 구할 수 있어. 이거 뭐 구하면은 2x 플러스 3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이런 거랑 뭐 3x는 이렇게 될 테니까 뭐 이 두 개에서 만나겠네.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뭐 이렇게 두 개는 알 수 있는데 이 정확한 그 값을 구할 x는 못 구한다고 우리가.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 못 구해 이거.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익스포넨셜 4x는 뭐 사인 5x를 구하라. 이 x를 구하라. 이런 것들 못 구해. 그러니까 이 좀 돌이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래서 나도 수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뭐 하여튼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뭐 이과로 하고 원래는 수학과를 좀 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아유 그냥 뭐 잘 잡고 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수학과 안 가길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요런 문제 잘 푸는 거야. 요런 폴리노미얼 문제 이런 거 풀고 뭐 함수에서 풀고 뭐 이렇게 뭐 코사인 길이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이퀘이션도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이. 이런 것. 그러니까 폴리노미얼가 뭐 이게 초월함수, 코사인 함수, 뭐 익스포넨셜 함수, 뭐 익스포넨셜과 뭐 사인 함수 뭐 이런 거는 구할 수가 없어. 이거 구할 수 없다고. 답을 구할 수 없어. 실제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수학을 한다고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고 대학교 때 배웠다는 그 수학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이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어. 실제 수학 문제가 있어. 저기서 나는 이게 내가 뭐 로그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 뭐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 뭐 미분도 배우고 뭐 적분도 배우고 뭐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배우고 뭐 이런 거막뭐 코사인 배우고 사인 배우고 뭐 이러니까 막 이 대부분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학은 이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문제야, 세상에 수학 문제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풀 수 있는 거라고는 요 정도 풀 수 있는 거, 요 정도, 요 정도. 요것도 볼 수도 없어, 사실. 이거 풀 수 있는 게 우리가 실제 풀 수 있는 문제. 실제로는 좀 내가 볼 때는 그 점으로 찍혀, 점으로 찍혀, 점으로. 그냥 좀 확대한 거야, 이거. 확대해서 보이는. 거의 없다고. 그거 우리는 다 못 풀어,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못 풀어. 실제로는. 그 대부분은 못 푼다고. 그러니까 못 푼다라는 게 이게 클로스 폼 솔루션을 못 구한다라는 거야. 클로스 폼. 우리가 딱 떨어지는 거니까. 뭐 x는 딱 떨어지잖아 이게. x는 뭐다. 요뭐 a, b 값에 따라서 딱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이게 좀 내가 좀 그다음부터 좀 회의가 들더라고. 아 이거 좀 내가 하고 있는 건 뭔가 이거 도대체. 내가 지금 못하는 게 대부분이구나. 내가 뭐 못하는 거는 99.9%는 몰라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뭐 그런 말 아마 들어봤을 거야. 이게 뭐 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른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될 때가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그러잖아.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딱 내 얘기인 것 같아. 내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 보니까 내가 정말 지금 와서 보니까 요 정도 이 점으로 찍히지도 않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문제 풀면서 내 수학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수학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대부분 뭐 전자열에서 푸는 문제, 반도체에서 푸는 문제 이런 문제들 다 솔루션이 있는 문제만 좀 풀고 있다고. 근데 세상의 문제는 대부분 다 솔루션이 없거든. 그리고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 식 자체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주어지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뭐 아마 그 뭐 회로 분석할 때 보면 소신호 회로 분석,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그렇게 푸는 거야. 그냥 그때는. 어? 이게 스몰 시그널일 때는 어떻게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 있거든. 넌리니어리티를 없애고 리니어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그나마 좀 풀 수 있다고. 어? 그러니까 좀 어프로시메이션 해서 푸는. 하여튼 그런데 이게 거의 풀 수가 없어. 클로즈 폼 솔루션을 풀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게 이터레이티브한 방식을 쓴다고. 실제로 이거 다 써. 그리고 실제로 이게 딥러닝에선 대부분 다 이 이터레이티브 방식이야 실제로. 예,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식으로 다 써. 예, 거의 100%라고 보면 돼. 이거 좀 풀리지 않거든. 이게 풀 수가 없거든.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조금씩 따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봅시다. 우리가 요런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y는 뭐 a 뭐 이래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면 이게 5고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x에 대해서 이 식 우리 구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구해지면은 폴리노미얼로 주어지면 우리 다 구할 수 있다고. 이게 2차 방식 그림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어지는지 아니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고 주어져도 이게 5, 1, 1, 5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아니라 y는 아까 얘기했지만 y는 뭐 exponent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런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 못 구해 이거 못 구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여기가 폴리노미얼을 봅시다. 그러니까 아무 점인지 찍는다고 그냥 찍는다고 점 찍어 이렇게 좀 찍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 좀 쉽게 하려고 뭐 그림을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요 점을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이야. 요 점을 찾는 게. 요게 그 y는 제로가 되는 이 이퀘이션에 y는 fx에 fx가 제로가 되는 요 솔루션이니까. 그럼 이걸 못 구하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솔루션이야. x1의 해시라 합시다. 뭐 이게. 그럼 내가 제일 처음 모르니까 아무 값을 잡는다고 그냥. 뭐이 값이 솔루션에 있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이 값을 어떻게 잡는다고. 이걸 x1이라 잡읍시다. 그럼 x1이라 하지만 x0로 하자. 요 값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x1의 요 값을 찾는다고. 요 값이 어떤 y 값이 될 거 아니야. 요 때를 어떻게 하냐? 요 때 미분을 구한다. 미분을 위해서 쭉 이렇게 구하. 그럼 요 어떤 요 값을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요걸 x2라고 한다고. 그럼 또 요 지점에서 요 때 또 미분을 구한다고. 또 그럼 요 x3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x1을 아무 때나 잡는다. 처음에 첫 번째로 x1을 잡는다. 이거 임의로 잡는 거야. 임의로. 너 뭐 몰라. 내가 뭐 답을 모르니까 이거 어디 잡는 게 뭐 맞는지도 잘 몰라 이게. 임시 잡는다고. 그다음 X1에서의 이게 미분을 구해서 미분을 해서 그 선형 방정식을 구한다고. 그냥 이 1차 방정식을 구한다고. 그다음 이때 제일 먼저 이게 그다음 이게 y가 제로인 거 y는 제로인 값을 이제 이걸 x2로 한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계속. x2에서 미분값을 이용해서 x 선형 그래프를 구하고 또 이제 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터레이티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범위 내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구한 값하고 다음에 구한 값하고 어떤 뭐 예를 들어 바운드가 빼기를 했더니 뭐 10-5승 안에 들어오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솔루션을 하는 거. 그 대부분 이렇게 구한다. 실제로 머신러닝 이렇게 다 구해 딥러닝에서는. 예. 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경사방법이라고 해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서 점점점점 이렇게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또 따라가냐면 이게 기울기가 이쪽은 기울기가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은 기울기가 플러스면은 기울기가 플러스이면은 이제 이쪽 더 다가가는 쪽으로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빼주고 이 y 값을 빼주는 거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면은 이게 플러스를 해줘. 이 값에다 더하기를 해서 이제 점점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찾아내고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좀 다루기는 좀 힘이더라 여러분들. 이건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그렇고 그다음에 이걸 뭐 아까 우리가 했듯이 이걸 이제 이 뭐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건 방법이고 이건 방법 2로 이제 지금부터는 방법 2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키와 몸무게의 관계인데 아까는 뭐 공부한 시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키를 가지고 이제 몸무게를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몸무게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요 값들 요 점을 일단 찍어야지. 요 점 이제 5개 주어졌으니까 5개. n이 5개, n이 5네. 5개가 주어진 거고 요 상태 되니까 이 몸무게가 yi 했을 우리가 axi에다가 플러스 b로 해서 요 a하고 b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a, b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보면은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아까 했듯이 어떻게 한다고 1111 요 1 다섯 개 1. 그다음에 이제 x에다가 이 몸 길이니까 요거를 요게 아니 몸 길이가 아니 키니까 158 168.7 162.8 166.5 164.9 이걸 쭉 적는다고 이렇게 쭉 적는다고. y는 몸무게니까 어떻게 57.1 이렇게 쭉 적는다고 이걸 쭉 적어서 그다음에 똑같아요 그냥 x y 하고 x 인버스 이렇게 하고 x 트랜스포즈에서 인버스에서 그렇게. 그럼 이것도 다른 것도 더 예, 뭐 이게 좀 더 늘어나면은 이게 좀 더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보면은 키가 이렇게 165부터 뭐 190까지 이렇게 있네. 그다음에 몸무게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계산하기가 좀 더 복잡해져. 요거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는 이게 뭐 이게 컬럼으로 이렇게 쭉 떴더니 이거 왜 또 옆으로 적느냐? 이게 옆으로 밑으로 적으면 이게 자리가 모자라서 이게 하는 거야. 이게 트랜스포즈 이 밑으로 원래 돼 있는 건데 이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111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111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모자라니까 내가 못 적어서 이렇게 한 거야. 어? 이거 원래는 트랜스포즈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152, 15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이게 152, 154 뭐 이렇게 쭉 해서 이게 190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적은 거야 그냥. 그다음 몸무게는 또 이게 또 마찬가지로 46 뭐 이렇게 해서 190 190이 아닌데 이거 190이 아니에요. 이거 100이네. 100이네. 이거 100인데. 근데 지금 잘못 적어서 이게 좀 바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게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총 관객 수 왓차로 보고 싶은 수를부터 요걸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거야. 총 관객 수를. 그래서 실제로 맞는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왓차 보고 싶은 수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고 싶다. 누가 좋아요 이제 눌렀던 요 수를 이렇게 쭉 적고 그럼 실제로 봤던 이게 10,000명이지 10,000명 이렇게 쭉 적고 이렇게 해서 엑셀 트랜스포즈 해서 이제 다 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오늘 한 거는 전체 다 알아야 돼 이거.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면은 요 일단 먼저 여기 요 JAB 이게 45페이지 요거를 여러분이 일단 구해봐야 돼. 이거 방법 1도 좀 구할 수는 있어야 돼. 방법 1. 이 방법 1로 하는 건데 방법 1로도 좀 구해보고 방법 2로도 해봐야 되니까 일단 방법 1로 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게 45페이지에 숙제는 이제 이걸 일단 유도해봐야 돼. 이게 방법 1이야. 1로 해서 일단 요거 이 드라이브 해서 하는 거 요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응? 하여튼 일단 구할 수 있어야 되고 45페이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47페이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야. 이 일반적인 얘기. 일반적인 얘기에서 이게 48페이지까지 47, 48 이게 일반적인 얘기. 이거는 46페이지는 이거는 이게 우리가 테이블 썼을 때 페이지 몇 페이지야 이게? 다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근데 요 페이지 36에 테이블을 주어졌을 때 어, 이게 구할 수 있는 거. 테이블 페이지 36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고 그 다음에 페이지 몇 페이지? 페이지 47, 48 요거는 이제 제너럴한 거지. 제너럴 할 때. 이거는 제너럴 할 때. 이게 테이블 때. 이렇게 이게 다 유도해봐야 돼 이거. 유도해봐야 돼요. 이게 방법 1이고 이게 방법 1이야 다. 그다음 방법 2도 이렇게 좀 적어봐야 돼. 방법 2. 방법 2도 요 적어본데 50페이지, 51페이지까지 다 유도 이 51, 52, 50, 51. 이게 방법 1이고 이게 그리고 페이지 50, 51페이지 이게 방법 2인데 이거 유도 50 이게 유도해봐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실패 이거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풀이 과정도 요 52페이지도 요 한번 쭉 적어보세요. 52페이지도 어떤 순서대로 되는지 요게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쉬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뭐 그다음부터는 요거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페이지 58페이지부터 58부터 61페이지까지 58부터 61페이지가 요거는 이제 방법 2로 그러니까는 방법 2로 구하는 방법 2로 구하기 요걸 이제 적어봐요. 본인이 풀 것까지는 없어. 그냥 x가 뭐고 그 x w는 y가 이렇게 되니까 x는 뭐고 y는 뭐가 되니까 w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요까지 구하는 거까지만 하면은 요거를 수요일까지 하세요. 수요일까지 요 어, 하여튼 뭐 수고했습니다. 예.